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특별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터널에 들어가고 또 빠져나오는 긴 시간은 누구에게나 혼란스럽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내리는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죠. 한순간 마음이 진정되다가도 다시금 불안해지거나 슬퍼지거나 때론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겪는 힘겨운 시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누구랑 살아야 하지? 엄마랑 아빠를 앞으로 못 보게 되면 어쩌지? 학교는, 내 친구들은,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부모들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자녀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혼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먼저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합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혼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지켜내고 이혼 이후의 새 삶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혼 부모들과 자녀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엄마가 왜 안 들어오지? 나 때문인가 봐. 아빠, 진짜 아빠 대로 없지. 엄마만 불쌍해.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1박 2일의 캠프가 열렸습니다. 싫었는데 억지로 왔어요. 왜요? 아빠는 우리 버렸어요. 아빠랑 말도 하기 싫어요. 엄마와 함께 캠프에 참가한 9살 준우. 오랜만에 만난 엄마인데 준우는 계속 엄마를 거부하고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준우 엄마랑 놀까? 싫어. 준우는 결국 엄마를 피해 침대 반대편으로 달아나 버립니다. 애 아빠가 애한테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길래 준우가 저렇게 저를 거부하는지 정말 슬퍼요. 서로의 어색함을 풀고 친밀감을 쌓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가족 그림 그리기에 나선 아이들. 그런데 준우가 그리는 엄마의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 이게 엄마야? 엄마야? 그림 속에서 아빠와 준우가 선 반대편에 그려진 엄마의 모습은 엄마에 대한 준우가 가지게 된 왜곡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준우는 부모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엄마와 떨어져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준우가 읽은 책 목록인데요. 아, 네. 이게 2달 만에 다 읽은 책 목록이에요. 굉장히 많이 책 읽었네요. 네, 그럼요. 네. 준우는 지금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네. 아빠 혼자만으로도 애를 바르게 키우고 있는데 네. 왜 굳이 그 여자랑 자꾸 연결을 시켜서 지금 그쪽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시는지. 아버지의 입장을 아버님이 생각하실 때 준우가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너무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이가 실제적으로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회피하는 상황을 아버님께서 잘 인식을 하셔야지 아이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가 좀 더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충분히 행복해하고 있는데 왜 아이한테 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가라는 거죠? 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래야만 하죠? 아빠는 준우에게 자신이 엄마의 몫까지 다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준우야, 알림장이 없다. 알림장 가지고 가봐. 진짜. 준우의 등교 준비를 도와주는 아빠 강대성 씨. 너 알림장 벌써 맡았어? 학교에서 나눠준 알림장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너 이거 아직 확인 안 했잖아. 어? 이거 아빠한테 확인해달라고 왜 안 그랬어? 엄마한테 확인받으래요. 너네 엄마는 너 버리고 갔잖아. 어? 그럼 누가 확인해야 돼? 누가 확인해야 되냐고? 네 나가 엄마 얘기를 왜 하니? 엄마에게 화를 내는 아빠의 모습에 준우는 주눅이 들고 맙니다. 준우 실내화 주머니 챙겨야지. 이번엔 실내화 주머니가 안 보입니다. 준우는 열심히 찾아보지만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너 어디다 흘리고 온 거야? 어제 학교에서 갖고 왔어? 응? 칠치치 못한 거 지 엄마랑 똑같아요. 강대성 씨는 배우자에 대한 분노를 곧잘 아들 준우에게 쏟곤 합니다. 그리고 준우가 엄마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길 바랍니다. 엄마나 아빠가 상대편 부모를 나쁘게 얘기하고 미워하게 되면 그 얘기를 듣는 아이는 결국 그 말대로 한쪽 부모를 미워하고 나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혼내는 아빠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를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자란 아이가 심리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꾸 혼이 나면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혼하신 엄마나 아빠는 상대편을 나쁘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모가 이혼해서 외롭고 속상한 아이한테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1년) 만에 만난 최종훈 씨 가족. 그런데 딸 수영이는 아빠와 아는 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 준영이가 아빠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못마땅한 기색입니다. 집을 나가 1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빠에 대해 원망이 쌓였던 수영이. 여기요. 저 여기서 못 자겠어요. 왜요? 문제 있어요? 네. 왜? 뭐가 문제? 따라주세요. 지금 남는 방이 없어요. 결국 아빠와 함께 자기 싫다며 취재진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밖에 나가 있으면서 양육비를 안 줘서 그래서 엄마가 힘들고 딸이 그런 걸 보면서 저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캠프에 오기 직전에도 수영이와 준영이는 아빠 때문에 속상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먹었는데 이렇게 늦을 수 있는 거니? 정말 너희들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냐고! 나 안 갈래. 귀찮아. 나도 아빠 안 보고. 1년 내내 한 번도 전화 한 번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느니 저는 그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결국 약속 시간보다 늦게 아빠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몇 시대 지금 온 거야? 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 됐어, 엄마의 칼만 됐어요. 이렇게 부모의 갈등에 노출된 아이들. 그들이 겪는 심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역할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고. 1년 동안 맨날 당신만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당신이 뭐냐고! 이제 와서 왜 나타나서 왜 애들을 괴롭히냐고! 아유, 맨날 당신만 그랬지. 내가 어디 했으면 그래. 더 크게 소리 해. 내가 어디 했으면 그랬냐고. 내가 어디 했으면 하면 그래? 뭐가 힘들어서? 애들한테 시끄러워! 수영이가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말을 터뜨립니다. 지나치게 아빠가 행동하니까 엄마가 지나치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숨이 막혀서 그래. 답답해서 나왔어. 그럼 다 잘하면 되잖아요. 이게 힘든 거야, 그게. 그럼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들한테 미안하지. 미안한 짓을 왜 하세요?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거라고. 그럼 왜 결혼했는데요? 초기에 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큰딸이잖아요. 큰딸이고 주변에서 보니까 아빠는 어느 날 나가버리고 엄마가 생활비도 벌고 자신들도 양육하는 모습, 그 지친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엄마의 감정이 그대로 전이가 되어서 아빠에 대한 미움을 점점 키워나갔고요. 우리 앞에서 이상했잖아요. 5살 은하는 이 캠프에 부모님 모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은하의 부모님은 은하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림을 그리던 은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많이 아파. 여기 아파? 약 먹을까? 괜찮겠어. 많이 최근 들어 자주 배가 아프다고 하는 은하. 엄마는 그런 은하를 안고 달래보지만 증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빠 가까. 다녀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밤에도 자고 그러시려면. 결국 근처 의료실로 은하를 데리고 갑니다. 지금 우선 진찰상 특별한 이상은 없네요. 언제부터 배가 아프다 그러죠? 저 애아빠 집에서 애가 자고 올 때는 뭘 먹이는지 이게 애가 배가 많이 아프다 그래요. 그래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은하는 아빠와도 꾸준히 면접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오, 잘 만드네, 은하도. 아빠와 만나는 날은 함께 야외로 나가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곤 합니다. 와. 자. 은하야, 오늘 재밌지? 응. 은하야, 우리 아빠랑 같이 살까? 엄마는? 은하야, 아빠랑 같이 살자, 응?
아이는 경제력이 있는 제가 키워야지. 그 사람 돈 벌 줄 모릅니다. 돈을 벌어도 얼마 벌겠어요. 아이의 교육이나 아이의 어떤 환경 면에서 볼 때 제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장철수 씨는 은하를 엄마에게서 데려와 키울 생각으로 양육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은하야, 할머니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은하에게는 할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장철수 씨의 생각입니다. 아이고, 애미가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이 꼴이 뭐니 이 여자의 꼴이, 응? 속상해. 아이고. 엄마를 비난하는 할머니의 말에 은하는 갑자기 풀이 죽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좋아? 옷도야 봐. 할머니가 얼마나 이쁜 거 샀니? 옷도 야 넥 달린 거 봐. 예, 야, 이렇게 이쁜 걸 꼬면 이렇게 이쁘다. 이쁜 걸 사 입혀야지. 뭐 입는다. 아, 까꿍. 까꿍. 할머니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은하는 제 나이에 어울리는 재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아빠와의 면접 교섭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하야 잘 놀다 왔어? 저 걱정하는 거 생각 안 해요? 그만 좀 해. 뭐 그렇게 큰 거 크게 늦은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극성은 아유. 애가 뭐 잘못했어? 뭘 알아야지. 애를 키워봤어야지 알지. 집에서 걱정하자는 생각. 은하를 조금 늦게 데려온 것 때문에 엄마와 아빠 사이에 또 싸움이 벌어집니다. 은하야, 다음에 아빠가 또 올 테니까 또 재밌게 놀자. 어? 자, 은하 손가락 걸고 약속. 좀 전과 달리 아빠를 외면하는 은하. 아빠와 사이좋은 모습을 엄마 앞에서는 보여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어? 사이즈도 맞추지도 못하고 큰 옷을 애를 다 빠진다. 나 여기 앉아있어. 아니 엄마가 있는데 왜 옷을 저런 옷을 사주면 그래? 누나 이거 좋아하지? 응. 할머니가 새 옷을 사줬을 때처럼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가 하는 대로 따릅니다. 후라이? 바나나 주스? 주스는 아침 먹었잖아. 우리 은하가 좋아하는 콩이랑 엄마가 소세지도 해놨지. 저녁 식사 시간. 엄마는 은하에게 아빠와 있었던 일들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아빠랑 집에서 뭐 했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하나도 안 줬고 그냥 짜장면 시켜 먹었어. 엄마가 이렇게 맛있게 해주는 게 좋지. 응. 엄마가 최고지? 응. 엄마랑 더 사는 게 좋지. 아빠랑 사는 거보다. 엄마, 나 배 아파. 아빠네 집에. 아빠와 있었던 시간들이 재미없었다고 둘러대는 은하. 또 배가 아프다며 은하는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누구와 같이 살고 싶냐고 엄마 아빠가 물어볼 때마다 겪게 되는 증상입니다. 그럴 때면 은하는 인형 한 쌍을 품 안에 꼭 안아보곤 합니다. 보통 어린아이는 자기 힘들고 불안한 마음을 말이 아니고 신체 증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를 둘 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는 아빠를 나쁘게 얘기하고 아빠한테 가서는 엄마를 나쁘게 얘기하고 그렇게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두 분이 만나서 서로 싸우고 둘 중 한 명을 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는 더 눈치 보고 불안하고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힘든 마음을 배가 아픈 걸로 그렇게 증상으로 표현했을 것 같습니다.
떨어져 지낸 시간만큼 쌓인 거리를 좁혀보기 위해 놀이를 통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캠프 내내 아빠를 외면했던 수영이는 게임을 하면서도 좀처럼 아빠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어. 하지만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오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에 수영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갑니다. 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부감이 심했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사실은 너희들을 보고 싶어도 그렇죠. 1년이나 만나지 못한 채 떨어져 있던 시간. 그 공백을 한 번에 채울 수는 없겠지만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최종훈 씨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소에 보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고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같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좀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피하고 외면하던 준우도 레크리에이션 시간 동안 엄마와 함께 놀며 부쩍 엄마와 친해진 모습입니다. 엄마와 함께 행복해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건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엄마, 아빠가 좀 잡아주세요. 그동안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있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많지만 서로의 미안함과 그리움, 원망과 이해의 마음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내립니다. 캠프가 끝난 후 아이들은 부모에게 미처 다 전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 속에 담았습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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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너무 불러보고 싶었어. 아빠 어디 아픈 데는 없지? 그동안 철없이 본 거 미안해. 이제 자주 봤으면 좋겠어. 엄마를 만나고 온 준우는 아빠한테 편지를 씁니다. 아빠, 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가 정말 보고 싶어요. 진짜 보고 싶어요. 준우 올래. 아들 준우가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던 강대성 씨. 하지만 준우도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필요한 평범한 아이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은하는 이제 갓 배운 서툰 글씨로
엄마 아빠한테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는 편지 줄까? 나 이 편지 줄게. 이 편지는 얼마나 읽어봐. 엄마 아빠 대신 늘 갖고 다니는 사이좋은 한 쌍의 인형에게 은하는 자신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아빠, 같이 놀이동산 놀러 가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와 같이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떻게 대하고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는 더 힘든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인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동안 아이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상실의 5단계 심리 상태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 단계를 단순히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느 단계에서 장기간 머물기도 하며 수용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한 채 성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 가정 자녀의 가장 두드러진 심리적 특성은 죄책감과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혹은 아이의 발달 수준에 따라 이혼에 대한 반응과 심리적 특징은 달라집니다. 이를 아는 것 역시 자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과정에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양육 계획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부모 교육을 거치면서 강대성 씨는 아들 준우를 위해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진 거 아빠도 느끼세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준우와 함께 법원 면접 교섭실을 찾은 강대성 씨. 부분이 생깁니다.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는 준우가 건강하고 밝게 클 수 있도록 엄마와의 면접 교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일상생활을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당사자 부모님이 정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전화 연락은 자유롭게 하시는 게 좋고요. 이 경우에 지금 현재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는 부모님을 아이가 만나고 왔을 때 아이가 같이 생활하는 부모님한테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 엄마에 대한 나의 분노나 상처 같은 게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아이의 상처를 알게 된 게 지금은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부모 교육과 상담을 거치는 동안 이영희 씨도 그동안 자신의 딸 은하에게 이혼의 스트레스를 전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어야 되는데 아빠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도 인사 예쁘게 잘하고. 은하는 요즘 한층 편한 마음으로 아빠를 만나러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빠한테 인사드려야지. 아, 우리 은하야. 아이고, 그동안 또 많이 컸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갔다 올게. 네, 잘 양육권 다툼이 은하에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깨달은 아빠 엄마가 딸을 위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한 덕분입니다. 친권이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를 자주 만나고 또 아이 엄마랑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이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가자! 아이고, 발가, 발. 좋지. 얘 꼭 잡을게. 그래. 은하야, 좋아? 응. 자, 은하야,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은하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 없이 아빠도 엄마도 마음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은하, 오늘 재밌게 놀았어요? 우리 누나 왔어? 왔어. 우리 누나 잘 놀다 왔어? 뭐하고 놀았어? 키즈 카페에서 미끄럼틀랑 또 분문사랑 사인도 찍고 진짜 재밌었어. 재밌었겠다. 엄마도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죠? 엄마랑도 꼭 다음에 같이 가자. 정말 행복했고요. 그동안 못해준 것이 너무 미안했고요. 아, 정말 우리 은하가 사랑스러운 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최정훈 씨와 오현주 씨는 이혼 과정의 갈등이 깊고 길었던 만큼 더 오랜 부모 교육과 상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감정 싸움과 오해로 인해 자녀의 면접 교섭과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갈등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막상 가면 이 사람이 하도 잔소리하고 또 싸우게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 양육비를 이제 주시는 거, 주기적으로 주시는 것도 지금 잘 이행하고 계시고요. 양육비를 준다고 주면 솔직히 또 이 사람이 또 뭐 자기 멋대로 써버리고 그러면 그것도 기분도 별로 안 좋고 하여튼 뭐 지금 제 생각은 하지만 여러 차례의 부모 교육과 상담을 거치면서 양육비 지급과 면접 교섭이 그 누구도 아닌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두 분이 그 아이들 양육비에 관련된 부분은 협의를 하셨나요? 아니, 아직 협의를 못했는데 네. 근데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식이라든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 그 보통 비양육하시는 분이 양육비를 양육하는 분의 생활비로 착각을 하시고 되게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절대 아니고요. 이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활비예요. 아이들의 생활비,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구체적인 생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비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 수준이 달라지겠죠. 아이들이 미래에 어떤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이 지금 현재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재능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때 이 양육비 지급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미래의 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양육비는 아이들의 생활비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셔서 비양육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양육비가 아이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부모가 직접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부모님한테 결정한 건데 이혼을 그랬어. 너희들이 많이 실망하고 속상했을 거야. 또 슬프고 화도 나고. 정말 미안해.
정말 엄마 아빠 사람 너희들 사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 힘들 때 언제든지 너희들 곁에 같이 있어주고 사랑하기로 엄마가 약속했어. 엄마 아빠가 같이 의논해 봤는데 너희들은 지금처럼 엄마랑 같이 있고 아빠랑은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같이 있는 게 어떨까요? 물론 아빠가 매일 전화할 거고 또 아빠 메신저 알지? 그 메신저로 화상 대화도 하고 그러면 어때? 지금 너희들 마음 어떤지 얘기해 줄래? 너희들 힘든 거 엄마 아빠가 지탱해 주고 싶어.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최선을 다해서 대답도 줄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은 이혼 후에도 여전히 부모의 몫입니다. 부부라는 이름은 끝나도 부모라는 이름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부부 사이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고 감정을 잘 추스려 자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다해 자녀들에게 부모와의 관계는 변함이 없을 거라는 확신을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고 확신하는 아이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자녀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만해. 지겨워 죽겠어. 그만해.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그래. 애도 없는 데서 말하자. 너희 엄마는 할 점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하다가 너희 엄마처럼 된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 니네 아빠한테 말해. 평생 그런 식으로 살라고? 애한테 아빠 험담하면 안 되겠지? 아빠 도와주러 오는 여자 없었어?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아빠는 잘 지내시고?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누구랑 살아도 엄마 아빠는 내 부모고 아빠는 널 사랑해. 사랑해. 니네 아빠 외국에 돈 벌러 갔어. 엄마랑 아빠는 이제 같이 살지 않기로 했어. 하지만 여전히 엄마랑 아빠는 널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해. 자, 이제 우리 아이의 양육 계획을 부모가 함께 세워볼까요? 양육 협의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은 부모의 편의나 욕심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과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3가지 구체적 사항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양육자와 친권자의 결정, 면접 교섭 방법의 결정,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혼하면 더 이상 부부는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모입니다. 이혼으로 가족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중심으로 협력적 양육관계를 맺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